자, 이제 행정가치 제 3상 파트입니다. 자, 행정가치는 행정 이념하고 공익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자, 이념 파트에서는 이제 출제 빈출 A급짜리가 나오죠.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일단 그 4번에 형평성의 유형과 학설이 있습니다. 수직적 형평이다, 수평이다 하고 학설, 욕구 이론이다, 실적 이론이다, 평등 이론이다. 학설 자체 이용을 묻는 것하고 형평성과 일맥상통한 개념 가운데 롤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저스티스,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로 묻는 것들, 이게 A급이에요. 그러자 가외성이라는 행정임이 있는데, 자, 이것도 A급인데 아마 이념 파트에서 그래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외성이에요. 가외성. 그렇다면 다른 내용들은 무시하냐?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도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좀 알고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행정이념 파트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좀 정리해보자.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 공무원의 최고의 지도정신, 지도원리를 행정이념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럼 이런 이념은 공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념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어요. 그래서 교재에 그 이념에 관한 형태들이 미국에서 발달한 과정에 따라서 내용을 쭉 정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겠는데, 그걸 보기 앞서 62페이지 잠깐 펴보자. 62페이지. 거기 이제 그 4번에 이념의 변천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념의 시간에 따라서 바뀐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1910년도까지는 법에 따른 행정, 그걸 법률 적합성인 합법성. 30년대까지는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하자고 하는 능률성이. 50년대까지는 인간 중심인 민주성이. 그리고 50년도, 60년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을 보통 합리성이라 그래. 한번 배웠을게요. 합리성이. 그다음에 60년대는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념.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자 하는 효과성.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 형평성. 그리고 80년대는 야, 기업처럼 정부도 생산성 제고하자고 하는 생산성.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신뢰성이라는 이념 형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념들을 배울 텐데 다 배울 필요 없겠고, 형평성까지 아마 출제해서 좀 거론되고, 여기 안 나왔지만 가외성이라는 이념이 70년대 또 별도로 또 만들어져. 그래서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법성부터 내용을 보자. 49페이지. 합법성은 쉽게 얘기할 때는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합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성이죠. 법치주의 구현을 얘기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합법성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거기 이제 4번에 장점 단점이 나오죠. 장점 나온 거 보자. 법에 따른 행정은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의성 그러죠.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해주고 또 행정의 객관성이 제고에 기여하는 것 합법성이죠. 또 법에 근거한 논리는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해주고, 그죠? 또 법에 따랐다 할 때는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해야 하네.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따른 거야. 그럼 정당성 확보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최근 여러분들 정보공개법이다, 행정절차법이다, 이걸 지정해서 행정이 하는 일을 외부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투명성 제고예요.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법규 만능주의 가져간 거죠. 법이란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행정편의주의란 말 나왔나?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국민들 자체가 주민들이 이것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건 법에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에 없는 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편의주의 증가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표의 전환. 그걸 적어보자. 수단의 목적화. 자, 우리가 법은 목적 규범이야, 수단 규범이야? 법은 목적 규범이지 수단 규범이 아니지. 법은 수단 규범이지. 미안합니다. 수단 규범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한다, 사회의 정의 구현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만든 게 법이야. 그럼 법을 지나치게 시작하면 수단을 목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네. 그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얘기해. 인생 목표는 행복 아니야.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필요찮아. 근데 돈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목표의 전환 수단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여러분들 이번엔 능률성을 보겠습니다. 능률성은 최소의 투입을 해 산출의 극대화야.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산출의 극대화를 중시하나 그 산출의 극대화를 위한 어떠한 과정,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이 있냐, 그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정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둬. 그래서 최소의 투입의 과정을 거쳐 최대의 방법으로 산출의 극대화에서 과정 중심의 개념이란 말이 나왔죠. 그 밑줄.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야. 이걸 보통 그래서 수단의 극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수단의 극대화. 수단의 극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단의 극대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능률은 두 가지 형태의 능률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가 나와요? 기계적인 능률이 나왔고 또 하나 사회적인 능률 두 가지 용어로 구분되는데 기계적 능률은 쉽게 금전적 능률이야. 뭐다? 금전적 능률. 금전상의 최소의 투입을 통하여 금전상의 산출의 극대화야.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금전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을 해야 해.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기계적인 능력을 강조한 학자가 나옵니다. 거기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학자가 나오네. 누가 나왔어요? 귤리. 귤리기 뭐가 떠올라? 포스트 콜빅의 사람. 이 사람은 이 능률을 행정의 가치책의 제1의 공리. 공리란 뭐야? 공리. 응? 공리는 자명한 진리 그런 말이에요. 공리. 공공이 인정하는 진리야. 자명한 진리. 이 공리, 자명한 진리 가운데 제1이라는 거예요. 제1의 자명한 진리면 이렇게 얘기해. 기본적인 선이라고 얘기한 게 루터 길리기야. 근데 기계적인 능률은 인간을 금전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을 해야 해. 아주 쭉 내려가서 인간의 수단의 현상 가져온다. 가져오죠. 그래서 이 능률을 비판하고 등장한 새로운 능률이 다름 아닌 뭐다? 마샬 디목이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인 능률이에요. 사회 능률은 진정한 능률은 다름 아닌 인간성 구현과 결부된 능률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 인간적인 만족감을 정해주면 조직에 있어서 생산성도 제고되고 이윤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바로 사회적인 능률이야. 사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사회가 만들어진 거야?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 인간의 가치를 함께 결부시킨 능률이야. 이게 지금 이게 사회적인 능률이야. 뭐 상대적, 봉사적, 인간적, 민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한 능률, 무슨 능률? 사회적인 능률. 근데 능률은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기계적 능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보지 마시고 민주성을 바라보세요. 자, 민주성 쉬워요. 조직 내외에 있어서 뭐의 구현?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민주성이라고 얘기하죠. 조직 내외에 있어서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민주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지금 얘기한 민주성은 두 가지 용어로 다시 구분되는데 하나는 대외적인 민주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대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대외는 철저하게 국민 중심이야.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구현되는 것을 대외적인 민주라고 얘기하고 대내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 그러니까 인간 중심인데 그게 국민이냐 공무원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재 보세요. 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만들어서 그건 뭐야? 대외야 대내야? 대외.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대내. 공무원 노동조합 만들어서 대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뭐 대내 대외를 구분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학 배우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효과성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효과성은 쉽게 목표 달성도라고 얘기하죠. 더 쉽게 목표불의 실적, 그걸 효과성이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목표는 고정된 거고 실적은 과정이야, 투입이야, 결과야. 결과죠. 결과에 따라 효과성이 평가가 돼서 결과 중심 행정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두 번째 절 1960년대 밑줄 발전 행성론 나왔죠. 이거 우리 앞에서 발전 기능설 배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발전 기능설은 어느를 어떠한 국가를 대상으로, 그렇죠? 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등장한 거예요. 60년대 후진국가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해야 돼. 목표 달성해야 돼. 그래서 강조가 되는 행정인용이에요. 뭐 효과와 산출 구분 나왔는데 보지 마시고, 자, 반가로 3번에 효과성에 대한 다음에 세 가지 모형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만 보면 돼. 세 번째 통합 모형인데, 통합 모형은 앞에서 얘기를 다 결합한 건데 쭉 내려가서 경합적 가치 모형이라는 게 나와. 통합 모형에서도 경합적 가치 모형 이것만 가져가면 돼. 자, 이 경합적 가치 모형 자체를 제시한 인물이, 이 인물은 오른쪽 보세요. 옆 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퀸과 로바흐라는 사람 나왔는데, 퀸 정도만 이어두자. 요새 여러분들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여러분들 그 퀸이 아니죠. 좀 틀리죠. 퀸이야 퀸. 퀸이 아니죠. 약간 여러분들 그것도 열기가 좀 수은 느낌이더라? 똑같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지금도 계속 열광을 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그 노래?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좋죠. 근데 그 주인공은 싫어요? 그 프레드 머큐리 주인공. 그 사람 변태 새끼, 호모 새끼. 여러분 선생님 뭐 카메라 찍은데 뭐, 아니 뭐 내 생각이에요. 현수장이 보편적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연애 자체를 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난 반대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 이해가 안 가니까 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가면 여러분 찬성할 텐데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난 그 영화 보고 얼마나 부역질하는지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래도 그걸 또 보고 열광하는 게 우리 집사람은 또 지금도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 그냥 노래를 또 어디서 또 취합했는지. 오늘은 저 선생님 그 아들내미가 이제 청라에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비용지 같은 새끼. 지금도 화딱 싫어. 근데 웃지 마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러마가 지금 저기 저 청라에 옵시텔 하나 거기서 생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청소해주러 간 것 같아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데리고 왔거든. 그래서 나 내리고 차 가지고 걸로 갔는데 음악을 그냥 보헤미안 랩소디 그 음악 틀어놓고 뭐 좋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자, 이거 보자.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음악은 좋은 음악이 많죠, 여러분들. 뭐 베안 랩스도 그 음악 좋아 안 좋아? 난 놀란 게 80년대의 그 노래를 지금 약 40년이 지난 지금 20대들, 10대들이 그 노래를 공감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인정은 해. 좋은 노래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거고. 자, 킹과 로바가 파악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모델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제 경합이란 말은 서로 대립되는 걸 얘기해. 자, 그림 박스 보자. 신축성 나왔고 반대편에 뭐가 나왔어요? 통제. 왼쪽에 인간, 오른쪽에 뭐? 조직. 자, 보자. 신축성은 환경을 중시하는 게야. 통제는 환경의 내부 단속이야. 서로 대립이 돼야 돼. 되죠? 자, 인간과 조직. 조직 내부에 있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냐? 야, 그게 아니라 허리띠를 내밀고 조직이 먼저 발전해야 돼. 서로 대립이 되죠. 그래서 이에 근거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나오고 있다.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모형, 내적 과정 모형, 합리 목표 모형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관계 모형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옆에 개방체제 모형은 뭘까? 인간의 가치야, 조직의 목표나 가치야.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중시하고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합리 목표는 뭘 강조한 게야? 조직의 목표는 얼마나 구현됐냐,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졌냐. 이게 바로 효과성의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효과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모델이 쭉 나왔는데 거기 인간 동그라미, 개방체제, 개 동그라미, 내적 과정, 내 동그라미, 합리 목표, 합 동그라미.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이었죠?
인간과 개가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 과정, 합리 목표. 그래서 그렇게 읽어두세요. 이건 그림 그리면 그냥 나와.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음 중 경합적 가치 모형 가운데 환경에 대한 대응성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과성의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럼 개방체제 모형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한 문제. 자, 물론 여러분들 이들은 요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박스 밑에 보시면 조직의 성장 단계를 3단계 형태로 제시해 창업 단계, 집단 공동체, 공식화, 맨 끝에 정교화. 그것을 구조 정교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조를 정밀하게 만든다 해서 구조 정교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방 맨 앞에 이제 창업 단계 때는 효과성의 평가 기준이 뭐야? 개방체제 모형이야. 그죠? 그 다음 단계 집단 공동체. 집단 공동체는 이제 집단 애를 갖는 걸 얘기해요. 집단 귀속감. 이럴 때는 인간관계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 때는 뭐 규칙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두 가지. 뭐하고 내부 과정하고 합리 목표 모형을. 구조 정교화 단계는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 자체의 변화,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때는 개방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단계 때 효과성의 평가 기준은 둘 다 뭐야? 개방체제 모형이에요. 이것도 출제 한번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 위에 그림에다가 개방체제 모형 나온 거에서 맨 위에 그림에 거기다 화살표 놓고 창업 단계.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인간관계 모형 화살표 놓고 거기다가는 집단 공동체. 그 다음에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모형 같이 묶어놓고 뭐가 되는 게야? 공식화 단계. 그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조 정교화 단계는 다시 뭐가 돼? 개방체제 모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기도 쉬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이든 간에 좀 입력해서 가지고 가시고 입력이 안 되면은 창업 단계하고 구조 정교화 단계 때는 뭐 갖고? 개방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 평가한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정 안 되면은. 아마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남은 두 단계까지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 정도는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넘겨서 쌍가루 5번에 뭐가 나왔어요? 사회적 형평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형평성은 행정이념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장하는 행정 이념이 바로 형평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신행정론을 학습을 해. 그래서 이 신행정론에서 가장 중시한 행정 이념을 얘기해라. 그럼 지금 얘기한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형평성은 두 번째 줄에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정의, 공정성, 평등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형평성 이익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수평적 형평이 있고 또 하나 수직적 형평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수평은 같은 사람은 같이 이게 수평이야. 수직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게 수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 납세 의무가 있다. 뭐야? 수평이야. 다 같이 공원 들어갈 때 똑같이 입장료네. 수평.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입장료 면제해줬어. 수직.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설명 생각합니다. 자, 봤으면은 오른쪽에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평등이론, 두 번째가 실적이론, 세 번째 욕구이론,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평등이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 평등은 여러분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여러분들 가치는 누구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모든 재화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똑같이 배분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빵 하나 10살만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 평등이다, 기계적 평등이다, 절대적 평등이라고 해요. 거기 여러분들 그런 말 나올 거야. 절대적 평등이란 말 나왔나? 가로에 획일적, 기계란 말 나왔나? 나왔죠. 문제점이 있어요. 인간의 특별한 자질, 특수성, 다양한 욕구, 도덕, 가치관을 도외시한다란다? 하죠. 거기 극단적 사회주의자의 견해서 안 났어. 나왔죠.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똑같이야. 그러면 대통령의 표도 결과적으로 하나, 여러분 나 표도 결과적으로 하나. 이게 바로 뭐야? 1인
1표제. 1인 1표제를 여러분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무슨 선거라 그래요? 평등선거. 그래서 하단 박스 봐봐. 평등이론, 자유주의자, 결과의 공평, 끝에 1인 1표제. 됐어요? 자, 올라가서 실적이론 나온 거야. 실적이론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냐? 이건 두 번째 줄 자유주의자야.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이들이 얘기하는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상이한 배분을 얘기하는 거야.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기회균등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하단에 기회공평이란 말 나왔나 박스에. 실적이란 기회공평이란 말 나왔잖아. 그래서 이 기회공평만 다루는 평등을 보통 형식적, 절차적 평등이라고 얘기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 시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뭐야? 그걸 보통선거라고 그래. 거기다 보통선거라고 적어놓자. 실적으로 해다 보통선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 보자. 불안전 경쟁, 독과점이 발생했어. 그 기회균등을 깬 게 안 깬 게야? 깬 거지. 그럼 정부가 이를 규제. 이것도 바로 뭐야? 실적이론이야. 실적이론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맨 밑에 불안전 경쟁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이런 말 나왔나? 나왔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욕구 이론. 욕구 이론은 여러분들 온건적 사회주의자 그러는데 중도주의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란다? 중도주의자.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야? 욕구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부와 가치감이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근거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를 동등하게 충족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기본적인 욕구가 키워드야. 베이직 니드야. 의식주. 알았습니까? 근데 이건 가지고 가야 돼.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인데 자, 빵이 한 조각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제인이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네 선생은 하루에 5끼를 처먹어. 그럼 욕구의 긴급도가 더 급한 거는 제인이야, 이 선생이야? 제인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인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할 때는 바로 지금 얘기한 욕구의 긴급도, 빵이 진작에 필요한 것은 누구야? 제인. 그래서 나온 게 욕구의 긴급도, 필요에 따른 배분이란 말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박스 봐봐. 욕구 이론, 이건 온건적 사회주의자 아니면 중도주의자 상관없어요. 베이직 니드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의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서 실업수당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한 제도예요, 여러분들. 공공부서 실업수당은 당연히. 알았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건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숙지해서 최저임금제 뭐에 들어가? 욕구 이론이야. 최저임금 받아야지. 기본적인 욕구 충족 아니야. 하루에 그럼 8시간 일하면은 8에 64. 64,000원, 65,000원 받겠네? 한 달 하면 120만 원.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바를 65,000원 30일 아니구나 368. 근데 30일 일하지 않잖아. 아르바이트 5일 근무하면 5, 4, 20 아니야. 그럼 1, 62 맞네. 그죠? 120만 원 130만 원 조금만 더 받으면 되겠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자, 하여간에 욕구 이론까지 내용 좀 가져가시고 내용 정리될 것. 자, 근데 이제 여태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형평 이론이에요.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형평 이론과 일맥상통한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다?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는데 롤스는 여러분들 1970년대에 이 저스티스란 저서를 토대로 이 정의야말로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가 구현되기 위한 두 가지의 원리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제로 설정한 게 소위 원초적 상태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정의의 두 가지 원리에 원초적 상태란 말이 나왔나? 원초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초의 지구상의 상태 원초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직이 들어갔다고 또 원초예요. 그러면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이 원초소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성적 행동과 판단을 내린다고 파악해.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파악해. 자, 그러면서 여기 보자. 원적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은 무지의 배일로 이게 무지의 배일. 이게 무지의 배일은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한지 모르는 상태야. 태초에 지구상의 상태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날지 흙수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공직이 맨 처음에 들어갔어. 여러분들 좋은 보직을 받을지 그렇지 못한 보직을 받을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남학생들 여러분들 보직 잘못 받으면 총무과 그런 데 들어가잖아. 그거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트럭 타고 저거 뭐야 그 현수막 그런 거 불법 현수막 그거 뛰러 다녀. 겨울에도 칼바람 맞으면서 추워 안 추워? 춥죠. 그런 보직도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했던 녀석이 인천 중구청 시험에 합격을 인천에 합격해 중구청에 발령받아가지고 거기 배정받았는데 맨 처음에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 접수 발송 그게 좋아. 접수 발송하는 거 좋거든. 그거 하다가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보직이 바뀌었어. 그 바뀐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하여간에 더러운 이유로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놈아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보직이 바꾼 그 과장한테 막 욕하고 그런 거야. 과장님 나 처먹으면 그 처먹은 값 짜세요. 막 그랬대. 그러니까 과장이 자기 아들 같은 녀석한테 얘기 들으니까 꼭지가 돌아 안 돌아.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놈아가 더럽다 욕까지 막 하고 난 다음에 과장을 때릴까 하다가 못 때리고 사표 던지고 나왔대. 온 거야. 교수님 저 가면 죽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백수로 살아 새끼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럼 보고. 그러니까 또 다시 공무원 되고 싶다 그래서. 너는 공무원 될 수가 없어라 했어요. 너 대화 또 그럴 텐데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래서 또 공부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인천 수도사업소 내가 저 기업행정직 보게 했거든.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너랑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얘하고 성격이 너무 많이 맞는 거야. 또다 그래서 나 요즘 저기 우리 저기 뭐야 파견근무 나갔대. 서울 무슨 구로 파견근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파견근무 나간 거야. 근데 지금 할 만하냐니까 좀 좋대. 그래서 잘 살아요. 잘 살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사는 지금. 자식 근데 이제 연락 안 하네. 뭐 하는지 연락 좀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 밑에서 한 3년 있었거든. 엊그저께 선생님이 창원 갔는데 작년에 양산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부산 옆에 양산이 있거든. 양산시 수석으로 합격한 애가 있어. 작년에 이제 그 합격한 3년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3년 전에 미안합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그놈아가 이제 저 카톡으로 선생님 저 뭐 보직 못 얻어서 해가지고 기집애야 여기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1월 달 이제 개강하냐. 근데 이 옆자리에 여학생 둘이 앉아 있는데 한 애가 빵긋받고 웃어. 근데 진짜 많이 보냈는데 걔 닮았어. 아까 합격하네. 근데 걔가 거기 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걔 동생인가 그랬는데 수업 끝나는 다음에 교수님 하고 들어온 게야 교무실로. 그리고 그러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걔 이름 내가 알거든. 누구냐 그러니까 너 맞냐 그러니까 맞대. 깜짝 놀랐어. 왠지니까 그만뒀대. 그 어렵게 일반 행정직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만뒀대. 걔가 이제 그만둔 게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거야. 그만둘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술도 먹었어. 내가 이제 아버님 나한테 술 한잔 사 그랬다고. 한쪽 나이가 어려. 4살 어려. 그래서 나한테 형님이 그랬거든.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그 갈비에다가 하고 좋아했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놈아가 이제 그만두고 온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니까 얘가 대학교 1학년 경희대학교 무슨 학부를 들어가가지고 1학년 1학기 다니고 그만둬서 휴학을 내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야. 그래서 합격을 한 거야. 근데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자퇴했어. 그만둬서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왜? 걔 집은 창원인데 수원에 저 신갈에 경기대학교 캠퍼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기 싫다고 돈 들어가기 싫다고.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좀 다니고 난 다음에 발령받으라 했거든. 근데 싫대. 그냥
대학 중퇴하고 그냥 저거 하겠대. 방송통신대학교. 그래서 그 네가 결정하라 그랬지. 그 학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것도 그만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내가 안처럼 너 다음에 뭐 그만둘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다 그만둬 버리니까. 근데 그만둔 이유가 1학년 중학교 하니까 이걸 못 쳐. 워드. 내가 워드도 담당하고 엑셀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또 어린 나이에 들어간 거 아니야. 20살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왕따는 아니지만 야단을 쳤나 봐. 근데 이제 그 녀석이 자유로운 영혼에서 야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걔 봐봐. 걔 자유로운 영혼에 야단 맞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짬뽕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요즘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 뭐 했냐면은 식당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했대. 아버지 어머니 몰래 1년간. 그리고 이제 탈로가 난 거야.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양산시 갔는데 자기 딸이 없는 거야. 그럼 그만둔 거야. 1년 전에.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부하고. 그래 학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 아니야. 그러니까 군무원 공부에 합격하겠다고. 그래서 너 공무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군무원에도 마찬가지냐 아니면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너 그만둘 것 같다 그랬지. 하지 말라고. 아니요 교수님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준비하거든. 공무원 시험은 알잖아. 일반 행정 같은 경우 시험 과목이 딱 왜 행정학, 행정부, 국어 세 개가 문다 그랬잖아. 그런 거 안 문다 그랬잖아.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면 여러분들 별애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그 얘기 왜 하냐? 왜 무지의 별 얘기다 그거 하냐? 자 여기 보자. 좋은 보직이 있고 나쁜 보직이 있잖아. 그럼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 인간은 여기 보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내리고 인간들 사이에 협의를 본다고 파악해. 인간이 가질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두 가지 원리 원칙. 그 하나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고 또 하나가 기회긴등과 불평등 조정, 차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원리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파악해. 자, 기본적 자유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하고 충돌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똑같이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그런 거야. 자, 따라 기회긴등이야. 모든 공식의 직위 직무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긴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바로 뭐냐? 차등 조정, 불평등 조정이야. 롤스는 불평등의 원리가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이유가 있다고 파악해. 근거가 있다. 그럼 불평등의 원리가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근거는 바로 뭐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수혜자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불평등의 원리는 정당화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 약자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수혜자 아니야. 근데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얘기한 게 롤스예요. 근데 롤스가 파악한 제1과 제2의 원칙은 여러분 철저하게 말 그대로 서수야. 제1, 제2는 순서가 있는 게야. 제1 고시학원이라고 들어봤죠? 제3 고시 들어봤어요? 그런 건 없잖아. 제1인자, 제2인자. 그 제1과 제2는 순서가 있어. 그 롤스는 제1의 원리가 구현되고 난 다음에 제2로 간다고 파악해. 그럼 제1 원리는 뭐야?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누구나 똑같이 제시한 기본적 자유. 누구나 양심의 자유, 고주 이전, 출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어 없어? 있죠. 그들한테 그걸 해주자 이게야. 그 다음 모든 공식의 직위 직무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획긴등에 개방하자고 파악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뭐다? 차등이에요. 그럼 10명의 공무원을 뽑는데 15명의 동의 합격자가 발생했어. 그럼 15명 가운데 10명을 뽑을 기준이 바로 뭐다? 차등의 원리예요. 그동안 잘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분들한테 공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이게 차등의 원리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는 거고 이러한 정의를 소위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 그래. 그러한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공정성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롤스의 정의로 맨 위에 봐봐. 거기 절차적 정의관이란 말 나왔나? 맨 위에 1번에. 1번에 그죠?
그리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아울러 롤스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까 차등의 원리는 이런 얘기했죠. 최소 수혜자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차등의 원리는 정당화돼야 한다. 된다 그랬죠. 이걸 우리 뭐라냐? 맥시밀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결론의 맨 밑에 평가에 최소 극대의 원리에서 맥심이란 말이 나와. 최소 수혜자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하여 맥시밀의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자. 제1의 원리는 뭐야?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제2의 원리 두 가지 얘기해봐. 기회균등 또 하나, 차등의 원리, 차등 조정. 자, 그럼 여기 보자. 차등 조정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롤슨 아울러 하나 더 얘기한 게 뭐냐? 저축의 원리를 얘기해. 롤슨은 또 차등의 원리 자체는 저축의 원리와 양립할 때 또 정당성을 지닌다고도 얘기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자, 여기 보자. 저축의 원리는 바로 뭐냐? 미래 세대 복지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거야.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려봐. 연금 다 써버렸어. 그럼 미래 세대의 여러분들 복지 문제는 중시한 게야, 경시한 게야? 경시한 거지. 그래서 미래에 뭐 재원 고갈된다. 그래서 연금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차등의 원리 자체는 또 아울러 저축의 원리와 양립할 때 또 정당성을 지닌다고 얘기해. 거기 여러분들 어딜 보냐면은 제2의 원칙에 첫째, 둘째 나온 거 보자. 사회적 불평등 조정에 관한 원리로서 뭐하고 동그라미 저축의 원리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원리와 쭉 내려서 네 번째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뭐 정도가 된다 그런 별 나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도 내용 좀 정리해 드릴 거야. 알았습니까? 됐죠?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는 수평적 형평이지. 기회균등도 수평이죠. 근데 차등의 원리는 뭐야? 수직이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일맥상통한 거고 하나 물어보자. 기회균등의 원리는 자유주의야 사유주의야? 기회균등이니까. 어? 아까 기회공평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야 사유주의야? 자유주의지. 차등의 원리는 그건 사회주의야. 여러분들 사회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약자를 위한 배분을 강조해, 강자를 위한 배분을 강조해. 사회주의. 무산계급의 천국이야 유산계급의 천국이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무산계급, 노동자 계급의 천국을 만들고 파악하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야. 자본주의는 뭐가? 자본을 가진 자가 최고예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아니야? 자본주의. 삼성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기 이건희가 계속해요. 이씨 조상이 니들 여러분들 저기 뭐 거기 어디야 뭐야 리움 박물관 있잖아. 리움 박물관 들어봤어요? 가봤죠? 뭐 리움 박물관이라 저기 한남동 꼭대기 여러분들 뭐 무슨 박물관 들어 리움에서 움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씨 가게야 가게. 이씨 가게 박물관이야. 움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라틴어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여러분들 차원 가니까 그 건물을 만드는데 리움 건물이 결어서 병신. 자 여기 보자. 현재 보자. 근데 현재 보자. 그럼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자가 계속 최고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자본 가진 게 최고야 최고가 아니야. 그건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지금 모든 사회는 만민은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약자한테 줌으로써 평등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약자를 위한 배분을 강조한 사회주의야. 여러분들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구나. 안 돼 있네. 자, 그럼 기회균등은 자유주의라 그랬죠. 그럼 롤스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다 띄어 안 띄어? 띄죠. 그래서 롤스를 중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중도주의자. 롤스에다가 중도주의자라고 적어놓자.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까지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끝났고 투명성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신뢰성도 안 나오고 생산성 59페이지. 생산성을 다른 말로 효율성 그러는데 맨 위에 봐. 맨 위에 생산성이란 말 나왔나?
그 밑에 효율성이란 말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줄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 뭐야? 능률성. 그리고 이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뭐야? 효과성. 그래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이 바로 생산성이라 그래.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자. 하나 유의할 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좀 이거 시험지라면 안 돼. 왜 그러냐? 지금 능률과 효율은 같은 말로 취급을 해야 돼. 취급해야 돼. 이건 행정학들이 편협한 자존심 갖고 만든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놓고 뒤에 능률과 효율을 같은 말로 얘기를 해. 막 같은 말로. 그럼 공부하는 사람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위한 거니까 생산성, 효율성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능률을 구분할 때는 그냥 양자를 결합한 것이 효율성, 생산성이 되는 거고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할 때는 그냥 능률적으로 보고 문맥을 이해해두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구분할 때는 그렇게만 구분해두고 일반적인 문장을 읽을 때는 능률과 효율을 같은 말로 취급하라 안 하나? 취급해라. 그때 효율은 능률과 같은 거예요. 투입분의 산출. 알았냐? 여기에서만 결합해서 보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니래도 시험 출제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하는 식으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예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내려가서 이제 가외성 A급짜리. 이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자, 가외성은 일단은 그 밑에 학자가 나와요. 마틴 랜다우라는 사람이 얘기해. 누가 얘기했다? 랜다우. 학자 외워야 돼. 가외성은 뭐냐면은 남는 거야. 여유분, 여벌성, 초가분 그런 게 가외성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중복성, 초가분, 중첩성, 여벌성이란 말 나왔나. 그리고 동등잠재력이란 말 나와. 그 등전이. 자, 등전이하고 동등잠재력 같은 말이야. 보조 전동장치야. 자, 여러분 여기 인천의 길병원. 무슨 길병원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파업 있죠. 지금 이제 끝났어요, 파업? 네. 자, 길병원 자체에 새벽 2시에 위급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환자의 상태를 지적하니까 환자가 굉장히 여러분들 생명이 위독해. 수술해야 살 수 있어. 슬슬 옮기고 불을 켜고 배를 가르고 술 막 집대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갔다. 만약에 전기가 재발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노력한 병원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발적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위 가외성이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해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면 우리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현대의 여기 보자. 현대의 상황 굉장히 불확실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이나 적응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가외성이야. 선생님 보자. 가외성은 선생님 보자. 중복되는 것도 가외성이야. 여러 번 하는 것도. 법원의 재판 3번씩 해야 하네. 3심제 여러 번 하잖아. 그것도 가외성이야. 왜? 재판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마찬가지야. 행정관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가외성이 필요치 않아.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물어보자. 쓰다가 남는 게 있어. 그럼 남는 거 갖고 뭐 할까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 여유분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럼 새로운 거,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 그럼 여유분도 가외성이야. 그거 내가 안 해봤던 거 뭐 새로운 거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어떤 친구 여러분들 뭐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체력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학생들 뭘 많이 해? 뭐더라? 운동 무슨 운동? 필라테스인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댄스인지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 여학생들 내가 보자. 너를 몸 좋게 만드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줄게. 그것만 하면 무조건 좋아져. 그다음 스쿼드 있지? 하루에 200번씩 뭐 해봐. 선생님 남학생들 하루에 아니 100번씩만 이 부분이 100번씩 하면 뭐 선생님이 이 근력 운동 그런 거를 난 20년 동안 한 사람이야. 그래서 TV에 뭐 김정국 나오고 막 그러잖아. 잘난 애들인지만 그건 나이 차보다 필요 없어. 근데 운동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스쿼드야. 그거 여러분들 이거 의자가 또 놓고 해. 뭐 자세?
그게 스쿼트예요. 그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의자. 엉덩이 조금 빼면 돼. 그래야지 여러분 허벅지 그쪽에 근육이 여러분들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가 탈해지는 거야. 그럼 엉덩이는 F로 바뀌고 뱃살은 쭉 빠지고 남학생들 여러분들 근육이 쫙 붙어. 그거 하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난 40대 중반석이어가지고 아주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내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또 나 배고 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스쿼트 해봐,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스쿼트 할 수 있어, 없어? 100번. 왜 못해? 해봐. 하루에 30번씩 늘려가봐. 그럼 몸 좋아져,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최상의 몸. 자, 그런 거 만드는 데죠, 시간, 여러분들. 그 스쿼트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들. 뭐 보니까 요새 TV랑 보니까 무슨 봉에 매달리고 막 올라타고 내려가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몸에다 헝거 붙여가지고 막 빙빙 돌리고 막 타는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 재밌을 것 같아. 그 몸에 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매달려서 하는 거죠. 아니 봉체조 말고 이렇게 플라잉인지 날아다니는 거, 그죠? 그런 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얘기하다 옆으로 했는데 뭐 얘기도 말하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게 뭐 여유분이 생기면 뭐가 하잖아. 그래서 창조성 확보의 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성 두 번째 줄,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 밑줄 행정의 안정성 확보한다. 두 번째 적응성 확보한다. 정확성, 신뢰성, 창조성 얘기잖아. 여부분을 가해성이라 한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가해성은 어떨 경우에 정당화 되는지 보자. 자, 좀 전에 돌발적인 상황,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당화 되죠. 두 번째, 협상할 때는 여러분들 협상안을 하나를 갖고 가, 두 개, 세 개를 갖고 가. 두 개, 세 개. 그 두 개, 세 개가 바로 뭐야? 가해성이지. 신경구조. 오늘 모든 조직은 광범위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쪽 신경세포가 잘못됐다. 그럼 전체 신경구조의 치명상을 주죠. 그래서 아픈 신경세포 빨리 끄집어내고 여유분의 신경세포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전체 신경구조의 원활한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전체성, 체성 같은 말이야. 또 그 밑에 오늘 정보체제는 완벽해 좀 불안전하죠. 이를 대비하기에 가해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해성의 특징이 나왔는데 1번에 중첩성이란 말이 나왔나? 중첩은 오버래핑이야.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터젝션이야 이렇게. 일정 부분 중첩돼서 서로 협력적 관계 형성한다. 자, 이게 보자. 행정학이 있고 사이가 있다. 일정 부분 중첩이 돼야 한다. 여러분들 뭐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시장 집회 이건 다 어디서 나와? 사회 경제 파트의 압이 일어나냐? 그럼 중첩돼 서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첩성이고 반면에 이제 그 밑에 반복성은 틀려. 영어로 듀플리케이션 아니야. 이건 동일한 기능을 각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사이버 사업문을 경찰청에서도 하고 검찰청 수사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갈등이 하게 됩니다. 거기 반복성은 뭘 이야기한다? 갈등 이야기. 자, 1번에 등전장치는 아까 보완하는 거 얘기했죠? 보조 전동장치 얘기했다. 길병원 위급한 한 상황 얘기했고, 그래서 기억 랜딩은 뭔지 알 거예요. 자, 3번에 가해성의 문제점이 좀 나왔는데 발생되는 현상, 나눈다, 보완한다, 아니면 중첩돼 있다. 이거 다 가해성이야. 권력 분립 나눴죠? 양원제, 상원화 나눴죠? 삼신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야? 보완한다, 보조 브레이크. 막료는 비서관, 비서가 막료야. 참모를 얘기해. 보완해 안 해? 하죠, 여러분들? 신중앙 집권은 저거나 중앙집권에 대한 보완. 중앙집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미안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보완. 미안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보완이야. 지방분권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집권이야. 그래서 가해성이야. 근데 신자가 들어가야지 신자 빠지면 안 돼. 신중앙 집권화 신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오른쪽 맨 위에 가해성도 문제점이 있어 없어? 있죠. 일단 비용 효과는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의 극대화인데 가해성은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충돌관계. 기능 중복 문제 발생이 안 해? 하죠. 감축관리 서로 충돌해 안 해? 하겠죠. 능률하고도 충돌관계 있어 없어? 능률은 최소의 투입하냐? 충돌관계. 그렇지만 절대적 충돌관계는 아니죠. 궁극 목적을 위해서 양자점 보완 관계로 써 안 써? 써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뻔한 문장입니다. 자, 말씀 여러분한테 인형과 같이 나왔는데 일단 민주화 능률 자체를 화살표 놓고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고 써라. 뭐라라?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 그럼 뭐하고 뭐? 민주화 능률을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뭐와 뭐를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 민주화 능률을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뒤 내용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공익을 얘기할 때 뒤에 것도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게요. 목적과 수단 가치라는 걸 또 얘기해야 되거든. 다음번에 그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내용 얘기할 테고 여기까지가 이념을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 내용들은 공익과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첨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배운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종합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딜 보냐면은 38페이지. 자, 제가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이론 개인의 이기성의 추구 이를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자 물어보자. 뭐의 비극? 공유제 비극. 자, 거기 시장 실패, 불안정 경쟁, 공공재, 외부 효과 중 얘기했다. 알았습니까? 자, 거기 여러분들 정부 실패 내용들 내부성 기억나나? 이걸 니스카넨의 관리 예산 극대화 무형이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했죠. 파생적 외부 효과 얘기했고 거기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은 아까 얘기한 포획 현상하고도 관련된다. 정치인의 단견을 정치인의 여러분들 높은 시간적 환율에도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맨 밑에 X의 비효율성은 행정관리상의 특수한 요인에 근거한 또 다른 비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넘겨서 자 페이지 여러분들 42페이지 거기 이제 하단에 민영화의 방법에 보조금 허가, 구매권, 공동생산, 자조활동 그리고 앞에 계약 있어 없어? 이쪽 그 내용 가져가시고 이 가운데 아까 민간 위탁형하고 민간 공급형 얘기했죠. 민간 공급형 아까 글이라는 것 민간 공급형을 대표하는 것들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시장 얘기했고 그 다음 바우처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공생산 공동공급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자조활동 얘기했습니다. 숙제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페이지 47. 거기 정보규제에서 경제규제, 사회적 규제 얘기했는데 경제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자 그랬죠. 거기 여러분들 포획 현상이 발생한 것은 뭐야? 경제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페이지에 윌슨이 파악한 규제 정치의 형태 가운데 여러분들 경제규제와 동일한 것은 뭐야? 고객 정치라고 얘기했죠. 거기 여러분들 운동과 정치에서도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포획의 결과는 엄격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 49페이지 하단에 합법성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장점 투명성 제고 단점 목표의 전환 편의주의 이야기 됐습니까? 최소의 투입을 해 산출의 극대화 능률. 능률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기계하고 사회. 금전적인 능률은 뭐야? 기계. 인간적인 능률은 사회적인 능률. 민주성 얘기했고 53페이지. 자, 아까 효과성의 평가 모형 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 경합적 가치 모형 얘기한 거 기억났나? 아까 암기하는 기법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기억납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창업 단계 때는 뭐 갖고 평가해? 개방체제 모형 갖고 평가한다. 자, 넘겨서 54. 자, 형평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수직과 수평이 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학설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 형태겠죠. 자, 물어보자. 평등 선거는 뭐에 들어가? 평등 이론. 보통 선거는 실적 이론. 자, 공공부조 실업수당 욕구 이론. 자, 넘겨서 롤스의 정의론.
원초적 상태를 뭐라고 가정? 무지의 배일. 두 가지의 원리 인칭이게 봐. 제1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제2 원칙 두 가지 기회균등 또 하나 차등의 원리. 제1은 제2의 원리의 우선시.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리 우선시까지 얘기했고 롤스는 뭐다? 중도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페이지 59 하단에 가해성. 가해성을 얘기한 학자 누구야? 란다우. 다음 페이지에 자 가해성의 정당화의 근거 좀 가져가시고 협상의 사유야 협상의 사유에서 정당화된다. OX. 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중첩하고 반복 구분해 두라. 기능 중복 이야기하는 건 뭐야? 반복성, 듀플리케이션이야. 중첩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오른쪽에 현대행정의 양대 인형구는 뭐하고 뭐? 민주화 능률을 현대행정의 양점위로 파악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